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선인교족형 이제 인물형에는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죠. 특히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선인형하고 미인, 미녀, 이게 남자와 여자로 구별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제 이해하리라 생각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좀 특별하게 산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풍수지리를 배우는 목적이 어떤 형상에서 그 형상을 보고 여기에는 어떠한 풍수적인 이론이 있는지 이치가 있고, 그러면 그러한 이치에서는 어떻게 발복을 하는지를 하는 수, 그러니까 이 상수의 이론에 의해서 한번 이제부터는 좀 여러분들과 같이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에 가더라도 마찬가지 이 세 가지의 이론을 접목을 시켜가지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해설을 하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이제 이러한 이론 자체가 성립된 것이 이제 일행선사로부터 장자 및 체원정으로 이루어지는 옥수진경에서 다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새로운 방법을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인 교족형. 자, 앞에서 얘기했던 선인은 똑같아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들이 뭐냐면, 항상 우리가 오성해서 이게 우리가 목성, 화성, 금성, 토성, 그다음에 수성 이렇게 나누죠. 자, 목성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지요. 그러니까 인물이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서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대장도 될 수 있고, 장군도 될 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은 인물형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금성체 역시도 인물형이 가능하죠. 높으면 남자가 되고, 약간 낮으면 옥녀가 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목성체하고 이 금성체는 거의 다 인물형이 돼요. 선인이다, 미인이다, 옥녀다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이러한 것이 귀인이다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이 금성체하고 목성체에서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이 금성체는 후부하죠. 또 그죠? 후보하니까 금성체, 토성체도 어때요? 후보하죠. 그러니까 금성체하고 토성체는 짐승을 나타내요. 특히 여러분들 이제 호랑이다 하면은 호랑이다 뭐 이렇게 호랑이가 산에서 내려오는 형상이죠. 이렇게 내려오는 형상인데, 이런 호랑이는 후보하죠. 그리고 호랑이보다 더 이제 갈기가 있고 하는 것들은 뭐예요? 사자죠. 이러한 것들은 대체적으로 토성체하고 금성체에서 많이 이루어져요. 목성체, 뻣뻣하게 서 있으니까 금성체, 목성체는 거의 호랑이나 뭐 이런 사자가 될 수가 없지요. 이것은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이나 앉아 있는 모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화성체를 볼까요? 좀 뾰족하고 날렵하지요. 이것들은 화성체나 금성체도 마찬가지. 금성체도 약간 올라가서 이렇게 날렵하다 봉황이 되겠죠. 봉황이나 그 다음에 응봉, 여러분들이 매는 날렵하잖아요. 이런 것도 거의 화성체가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봉황 전시용 거의 다 이제 이런 것들도 다 난세 이런 것들 다 화성체가 되죠. 그리고 토성체도 이제 여러 가지. 그 다음에 기물로 된 것들이 있죠. 기물로 이렇게 미음자나 그 다음에 물자 형국이다. 무슨 이런 것들도 있어서 형상을 나타낼 때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이 상이에요. 상. 이게 형에서 오형이라는 것은 오형이에요. 목화토금수 오형에서 어떤 형상을 찾아내요? 인물이냐, 사람, 동물이냐, 기물이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형국명을 붙이잖아요. 이런 것을 붙여요. 그래서 이게 다 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상에서 바로 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서 있을 때는 어디가
혈이고, 누워있을 때는 어디가 혈이고, 손바닥에는 어디가 혈이 있고, 여자에는 어디에 혈이 있고, 날아가는 짐승에는 어디에 혈이 있고, 호랑이는 어디에 혈이 있고, 사자에는 어디에 혈이 있고, 용이 내려올 때는 어디에 혈이 있고, 이런 혈을 찾는 것, 형상에서 혈을 찾아요. 혈. 그래서 혈을 찾아갖고 천심을 거기다가 묘를 쓰는 거죠. 그래서 형상혈수, 즉 형하고 상에서 혈을 따라서 혈을 쓴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의 형상혈수라는 이론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옥수진경에서 지금 여러분들 해설하는 이 산도가 실은 뭐예요? 형상혈수예요. 형상혈수. 근데 사람들은 이 형상혈수를 뭐라고 그래요? 형세론이다, 형국론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아니죠. 형세론, 형국론이 맞지만은 진정하게는 그런 형세에서, 그런 형국에서 혈이 어디 있느냐, 제일 기운이 좋은 것이 어디냐를 찾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하나에 폄하시켜서 뭐 형세론이다, 형국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큰 국세에서, 터에서 기운을 찾는 것, 좋은 터를 찾는 것들이에요. 자, 선인 교족형 한번 봅시다. 자, 선인이 다리를 교족, 즉 다리를 꼬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앉아있는 형국이죠. 자, 여기가 다리죠. 이게 선인이에요. 그래서 일단 상에서 어떤 이치를 찾아내서 거기에서 어떤 효염이 나오는지 상리수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상. 자, 첫째, 이게 아까 어떤 사람이 되려면 금성이나 목성체나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죠. 자, 당연히 금성체죠. 여기에 금성체니까 선인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선인 남자로 본 이유는 뭐예요? 앞에 여자의 여성 기운이 아니라 남성의 그 귀인봉도 있고 후보한 여기 옥대사도 있죠. 옥대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선인으로 본 거예요. 선인이 그리고 다리를 이렇게 꼬고 있는 형태가 되고 있죠. 교족. 그래서 선인 교족형이다. 근데 여기에는 혈이 하나가 있는 게 두 개가 있어요. 여 밑에도 하나 있고 여 위에도 있어요. 과연 이 두 개의 혈 중에서 어떤 것이 진짜냐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여기 이런 것들은 산에 가면은 맞아요. 이 앞에 안산이 있고 안산 뒤에 조안산이 뒤에가 있고 있는데 이러한 형세, 뒤의 형세가 굉장히 예뻐요. 더 수려해요. 그러면 앞에 안산을 쳐다보려면 밑에다 써야겠죠. 밑에다 쳐다보면 이 안산만 보고 뒤에가 안 보이죠. 외양이 안 보이죠. 근데 외양에 더 수려한 것들이 있으니까 이걸 취해야겠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올려야죠. 그런데 무조건 올리면 되겠어요? 안 되죠. 바람이 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청룡 백호가 더 높은지를 봐야겠죠. 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뭐예요? 우백호가 짧으면 어때요? 앞으로 나가버리면 안 되죠. 이 토설이 돼요. 현무토설이라고 그래갖고 혓바닥을 내미는 것처럼 돼요. 이게. 그러니까 바람이 치죠. 그러니까 이 위로 올라와야죠. 당연히 위로 써야 된다. 위로 쓰면 어떻게 돼요? 위에 쓰면은 안산도 보이고 그 안산 너머로 조산과 그 바깥에 있는 수려한 풍물에도 기운을 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마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옥수진경에서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일 거예요. 아마요. 원래는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배우지를 않았어요. 그저 그냥 터에 가서 혈이냐 아니냐 이것만 배웠죠. 봅시다. 자, 그래서 두 개의 혈이 있는데 어떤 것이 진짜냐, 어떻게 발복했느냐 하는 거예요. 자, 상에서 그 상을 볼 때는 일단 혈에서 상을 찾았죠. 두 개의 혈이 있다. 근데 이게 어떤 혈이냐? 자, 선인이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데, 자, 머리에 있느냐, 이 가슴에 있느냐, 아니면은 심장에 있느냐, 배꼽에 있느냐, 아니면 낭심에 있느냐. 낭심은 쓸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자, 딱 앉아 있는 형태를 보면 여기는 낭심 정도 되겠죠. 여기는 어디야? 배꼽이나 심장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하심혈이라고 그런 거예요. 심장, 가슴에다 혈을 썼다. 그래서 올려야 되는 거예요. 밑에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밑에가 되면 낭심이 되겠죠. 배꼽 밑에니까.
근데 어떻게 됐어요? 앞에서 우리가 공부할 때 여성은 음부혈에다 쓸 수가 있지만은 남자는 쓸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밑에 것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위로 올렸다. 자, 두 번째, 외양의 수려한 기운을 취하여 높게 했다. 즉, 바깥에가 더 굉장히 수려하기 때문에 높이 올려도 된다. 그러니까 밑에보다는 위가 낫더라. 자, 이쯤 되면 이제 이 두 개 혈 중에서 어디가 더 좋은지를 여러분들이 나올 거예요. 자, 볼까요? 다음에 세 번째로, 배코가 짧고 응축되어 있다. 자, 우배코가 짧아요. 그리고 짧아서 짧게 응축되어 있기 때문에 어때요? 여기에서 바람치죠. 여기서 바람이, 그죠? 이 위로 올라가야겠죠. 그러니까 밑에 있을 것은 맞지 않는다. 자, 낮으면 안산을 취하여 발목이 작다. 즉, 밑에는 실질적 낭심혈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위로 올라와야 된다. 그래서 앞에 있는 조산과 이것을 보기 위해서 조산정열법과 귀성정열법을 하는데, 그 다음에 뒤에 또 이것은 뭐예요? 상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러한 형상에서 이제 우리가 상을 찾아봤어요. 이제 상을 찾아보는 것은, 자, 어떤 형태에서 왜 귀인이냐, 왜 선인이냐, 그 다음에 이 혈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을 이러한 형상에서 찾아봤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은 이러한 형상에서 이치를 찾아야죠. 어떤 이치가 있느냐. 여기를 갖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선인 교적형의 명당인데 어떤 이치가 여기에 숨어 있느냐는 거죠. 그 이치를 보는데, 이치에는 뭘 본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크게 내기와 외기로 봐야 돼요. 내기는 뭐예요? 이 조산에서 쭉 맥이 내려와서 턱까지 내려오는 거니 이 기운이 어떤 기운이냐 이거죠. 내기. 그죠? 현무봉을 거쳐서, 자, 조산에서 쭉 중조산에서 쭉 내려와서 부모산에서 현무봉으로 내려와서 여기 터에 있는 기운이, 이것이 내기예요. 이것이 장군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바깥의 기운, 즉 청룡, 백호, 자청룡, 백호, 그 다음에 주작, 그 다음에 물, 모든 바깥의 기운들을 갖다가 우리는 외기라고 그랬죠. 이 외기를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외기는 어떤 기운이냐. 그래서 내기하고 외기가 맞아 떨어져야지만이 뭐가 돼요? 풍수는 자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찾아보는 거죠. 자, 이치에서는 제일 봐야 될 게 여러분 내기를 봐요. 내기. 자, 내기 한번 살펴볼까요? 조상에서 바로 개장천 심에서 크게 국세를 이뤘어요. 뭔가 기운이 짱짱하게 맺혔죠. 벌써 조산에서, 그리고 중조산에서 쭉 내려오다가 여기 부모봉에서는 여기에 목성체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내려와서 여기 현모봉 뒤에 귀성이 있어요. 이렇게. 자, 귀성이 있다는 건 뭐예요? 좋은 기운이 털어 밀어준다는 거죠. 만약에 한쪽에 있으면 여기가 혈이겠죠. 그럼 여기에서 밀어준다면 여기만 혈이죠. 근데 양쪽에서 밀어주니까 이 귀성이 만나는 곳 여기죠. 그러니까 높은 곳에 올라온 거죠. 그죠? 그리고 이 두 개의 여러분들 이제 효순기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자, 귀성에 대해서 잠깐 볼까요? 귀성은 뭐냐면 혈장 뒤에서 있는 거예요. 자, 볼까요? 이렇게 혈이 있어요.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근데 이쪽에 뒤에 여기에가 귀성이 달려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밀어주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혈이 있다. 자, 만약에 이쪽에 이렇게 밀어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혈장에서 여기에 이것이 귀성이니까 이것이 밀어주니까 혈은 여기 있다. 이걸 귀성정일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뒤에 현모봉 뒤쪽에 이렇게 현모봉이 있는데 뒤쪽에 이렇게 나갔어요. 귀가 이렇게. 이걸 갖다가 효순기라고 그래요. 두 개가 이렇게 같이 나가 있는 거예요. 이걸 효순기라고 그래요. 효순기. 효순기는 굉장히 좋고, 이것은 여기가 앙화라도, 만약에 횡령입수해서 그러죠. 만약에 횡령입수, 자, 이렇게.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혈을 맺었어요. 이렇게 맺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가 앙화니까 안 되죠. 근데 여기에 뒤가 이렇게 나갔다. 이걸 귀성이라고 그러죠. 자, 그런데 이렇게 나가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상태에서 여기 앙화라도 요 뒤에 이렇게 나갔다는 얘기.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뒤에서
현무봉 뒤에서.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뒤가 두 개가 나와 있는 걸 효순기라고 그래요. 굉장히 좋은 귀성적 기운이에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없을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귀성이 없을 경우에 뒤에 낙산이 있으면, 즉 뒤에 산이 이렇게 받치고 있으면 낙산정열법, 혈이 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앞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배웠기 때문에 여기에서 응용을 하셔야 돼요. 이 효순기가 있으니까 굉장히 귀하죠. 그러니까 어때요? 조산에서 개장천심하여 국세를 만들고, 그 다음에 금성체, 수성, 토성체, 다시 토성체, 그 다음에 화성체, 화성체로 내려왔다가 다시 또 목성체, 목화토금수가 다 있죠. 목화토금. 근데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목화토금수가 다 있고 뒤에 귀성이 있다. 그러니까 효순기가 있으니까 이것은 뭐예요? 내기는 뭐일까요? 귀가 나타나죠. 귀가 나타나죠. 그죠? 그러니까 이 터에서는 귀한 사람이 나오고 좋은 사람 인재가 나올 것이다. 즉 문도 나오고 부도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이 여기서 나오죠. 그리고 현무봉도 효순기가 있다. 그래서 귀성이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여러분들 배웠죠. 자, 그다음 외기를 볼까요? 자, 바깥의 경우는 어때요? 자, 외기는 이 터는 귀한 사람이 나오는데, 자, 교족형 발을 싸고 있는 앞발을 싸고 있는 다리가 보이는 것이 안산인데, 안산 너머로 뒤에 후부한 귀성이 보이고, 그 다음에 옥대사가 보이고, 또 후부한 금성체가 보이니까 뭐예요? 옥대사는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 나오고 고관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후부한 금성체가 있다. 부를 뜻하죠. 그러니까 부가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기는 귀가 나타나고 외기는 부귀가 나타나요. 여기서 장군의 기는 무는 나타나지 않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자, 내기를 보면은 내기는 귀한 것이고 외기는 어떠냐? 자, 외기 다시 한번 볼까요? 청룡백호가 높고 안산이 나와. 아까 청룡백호가 높다고 그랬죠? 높으니까 혀를 올릴 수 있고, 앞에 조안산도 굉장히 수려한 것들이 있죠. 이렇게. 그래서 귀인복 후부 금성체에서 부귀를 나타낸다. 조안산이 어대의 횡으로 들고 있어서 부를 나타낸다. 즉 어대가 있기 때문에 어대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부를 나타내면서도 높은 관직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내기는 귀가 나타나고 외기에서는 귀하고 부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발복, 즉 이 수라는 것은 이제 발복을 얘기합니다. 기험, 어떠한 증험이 나타나느냐. 자,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 사람이 발복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묘를 쓰고 그 자손들이 어떻게 발복했느냐, 이것을 보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 터는 누구냐, 선인 교족형은 누터냐, 고상시의 할아버지 터다. 이게 상시니까 시중에 올라갔다는 얘기죠. 높은 관직에 올라간 거죠. 그 사람의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쓰고 발복을 했다. 자, 두 번째, 높은 곳에 하장한 사람은 부귀쌍전이 교술이 대대로 이루어졌다. 즉, 이 두 개의 혈이 있었는데 위의 것을 쓰고서는 굉장히 발복이 대대로 이루어졌는데, 낮은 곳에는 어땠다? 부가 있었으나 멈췄다. 왜 멈췄을까요? 안산이 좁죠. 그러니까 금시발복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 안산이 가까우면 발복이 빠르지만 오래 가지가 않아요. 여기에서도 나타나죠. 이렇게. 그죠? 자, 영을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최원정이나 장잠이나 이제 일행선사가 쭉 삼도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한 걸 보면 참 대단하죠. 우리가 말로만 들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것은 다 검증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안산이 낮으면은, 안산이 가까우면 금시발복인데 오래가지 않느냐 하는 것들이 여기에 나타나요. 이러한 산도 하나를 갖다가 여러분이 볼 때 봐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러한 형상에서, 그 다음에 형상을 볼 때는 뭐예요? 형하고 상을 보면서 그 다음에 혈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그리고 여기에는 어떠한 이치가 있는지 이 리에서는 뭘 봐야 돼요? 내기는 무슨 기운이고 외기는 무슨 기운이고 내외가 상승. 자, 풍수지리에서 내외가 상승하면 서로 맞아떨어지면 풍수는 자성이라고 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아하, 이 터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나오느냐는 이 기염수 이것을 보는 것들이죠. 이것을 살피는 것이 풍수지리죠. 자, 근데 최원정이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요. 최원정의 뜻은 사람의 곡격을 보고 사람들이 옛날에 이러한 산도들을 보고 전부 다 어떻게 썼어요? 다 밑에다 썼죠. 왜? 안산이 가까우니까. 그러나 자,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죠. 자, 이렇게 하나를 얻고 두 개를 잃은 것을 두려워했다. 즉 하나는 알지만 두 개를 몰랐다. 결론적으로 위로 올라와야지만이 청룡도 우베코도 박을수 우베코가 우베코 자락이 짧으니까 위로 올라와야 되고, 그 다음에 귀성도 이렇게 귀성정일표 굉장히 중요해서요. 이 귀도 귀의 기운도 받아들이면서 다시 바깥의 기운도 받아들인다. 그러기 위해서 위로 올라온 거죠. 참 묘한 이치죠. 자,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최원징이가 얘기한 거 보면 옛날 사람들은 이런 것을 생각을 못 한 것 같아요. 아니, 현재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냥 터에 가서 그냥 혈이냐 아니냐 이 토설인지도 모르고, 그렇죠? 왜 올려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전체적인 형세를 가지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형상에서 혈을 찾았죠. 그죠? 즉 간단해요. 교족 다리를 꼬고 앉아 있으니까 낭심에는 안 되죠. 자, 밑에가 낭심이라고 보면 가운데 심장으로 올라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형상을 보고 그 형상에서 어떤 혈이 나오는가,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형상혈수라는 것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풍수지리 원래 이게 풍수지리의 기본이 뭐라 그랬어요? 청호공에서 뭐라 그랬죠? 내기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마지막으로 합니다. 내기는 맹생한다. 맹생이란 뭐예요? 싹을 틔운다는 얘기죠. 즉 이러한 형세에서 여기 조산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기운은 뭐다? 이것은 싹을 틔우는 싹이다, 씨앗이다, 맹생한다. 그리고 외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외기는 성형한다. 만든다. 무엇을 만들어요? 형체를 만든다. 여기가 장군의 기운이면 앞에 기고사가 있어야 되고, 그죠? 칼도 있어야 되고, 청룡백호도 완벽해야 되고, 그다음에 물도 완벽해야 되고, 이러한 외기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야 된다. 그랬을 때 내외가 상승하면 뭐라고 했어요? 풍수는 자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풍수지리의 기본을 정확하게 맞춰서 해설한 것이 최원정의의 이론이다. 옥수진경 이론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죠. 그래서 이 형상을 보고 혈을 보고 내기와 외기를 보고 그러고 나서 끝나면 안 되죠. 이것을 묘를 쓰니까 어떤 사람이 나오겠느냐 하는 것을 발복을 보는 것이 이 수예요. 그래서 이 상술이라고 그랬죠? 상술이라고도 하는데 이 상수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정자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극한 이론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풍수지리를 해야지 무조건 그냥 외운다고 해서 그냥 남한테 가서 배운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이번 시간부터 이렇게 좀 뭔가 체계적인 이론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한번 꾸준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조만간에 이제 온라인으로 교육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은 제가 있는 곳이 지금 장안천 풍수학당이라고 그래서 저녁부터 장수에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현장에서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선인교족형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앞으로 이제 이러한 형상상에서 이치를 찾고 이치에서 증거물 찾아내는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